이혼 신고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쯤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다. 저는 20대 자녀 둘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을 포함해 4명이 함께 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며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온 줄 알았어요. 옆에 아이와 같은 나이의 여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는 여주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랑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머리가 멍해졌다. 아이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오랜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마치 나를 공격할 것처럼. 내가 무엇을 기다리기를 바라나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의 뜻이 변함없는 한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때 딸이 그런 나를 참아볼 수 없어 이혼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남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소 키우기를 제대로 끝내라고 명령하자 그는 애인을 데리고 그곳을 떠난다. 떠날 때 두 사람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어요. 남편과 30년 동안 함께한 내 삶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자 딸이 내 등을 쓰다듬으며 힘주어 말했다. 나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저는 54세 구미코라고 합니다. 내 남편 아키라, 너키러는 나보다 2살 더 많다. 나의 27세 딸 마이, 26살 순그녀는 아이 리쿠와 함께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아키라는 지난 몇 년간 일로 바빴고 잔업이나 휴일 근무로 인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오늘 야근을 해서 집에 늦게 올게요. 저녁은 필요 없어요. 또한 다음 주말은 휴무입니다. 낮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대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이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벨의 채팅 목록을 열었을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키라와 마지막으로 교류한 건 딱 한 번이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물론 전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아서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어떤지 거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 둘 다 지치고 짜증난 표정이다. 그 사람이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키라가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아키라가 일로 바쁜 가운데 두 아이의 성인식이라는 큰 행사도 있었다. 끝났습니다. 나는 그들 각자가 프리소와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날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와 리쿠가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많이 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방은 그다지 깔끔하지 않았고 학교에 필요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로 뭉치느라 바쁠 때도 많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 각자의 일을 고민하게 됐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 설거지, 저녁, 식사 준비 등을 마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조금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와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자 집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랬다. 엄마,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원하는 만큼 주문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내 요리를 칭찬하면 그게 끝입니다. 마음이 꽉 차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키라와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이들과는 사이가 좋다 그랬다. 아키라와 나는 3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다 너무 잘 기억해서 앨범을 펴고 옛날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지만 항상 순조로운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아키라의 직업은 고소득 대기업이라 금전적인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성격에 있다. 그 사람은 여자에 대해 예의가 나쁘고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단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먹이를 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내 아이디어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즉시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저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나와 시댁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다. 구미코 씨가 청소해보니 전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세탁했어야 했는데 접시도 더러웠고 불이 난 것 같다고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난해 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을 끈 후에는 항상 불을 꼭 확인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지나요? 설거지를 하면 더러워지나요? 아니면 빨래가 엉켜있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흙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솟아올랐다. 나는 간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어린 마이와 리쿠가 저를 얼마나 열심히 격려해 주었는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힘을 얻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고 어른이 되어도 여전하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의무감과 배려하는 성격을 갖고 자랐습니다. 현재 마이는 변호사, 리쿠는 경찰관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이는 방에 앉아 어려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리쿠는 그들은 매일 어김없이 훈련을 했고 나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 게 있나요? 그때에 비하면 정신적으로 조금은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내가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키라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 나는 집에 있다. 입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흥얼거리기 시작할 듯 신난다. 무서운 색이네요.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나는 거기 앉아서 거실과 복도를 분리하는 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반투명 유리가 있어서 어렴풋하지만 복도가 보입니다. 성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키라 뒤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보다 키가 작고 머리가 길다. 어쩌면 여자일까요? 움직일 수가 없자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키라의 조금 무거운 발걸음 뒤로 가벼운 두두둑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갔다. 이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남편과 모르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는 직장 부하직원치고는 나와 너무 가깝다. 이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잠깐, 저 사람은 누구야? 마이는 아키라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해했다. 늘 상냥한 여자친구의 까칠한 표정에 아키라는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주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나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딸의 행동보다 빨리 이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글쎄요. 마이, 제대로 쓰게 해주세요. 그는 반쯤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한 뒤 아야나를 데리고 떠났다. 떠날 때 두 사람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말은 폭풍 같았고 그들의 역겨운 미소가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내 귓가에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30년의 동거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치타의 마이는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눈물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내 가슴속에는 분노, 슬픔, 후회 등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 참으세요. 그녀가 갑자기 중얼거리는 말에 나는 얼굴을 가리던 손을 뗐다. 네,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아키라는 언제나 오만한 태도로 나를 업신여겼고 시어머니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강하게 말하기 전에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몇 주 후에 나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야나가 보낸 청첩장이었다. 아키라와 결혼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트 모양이 잔뜩 적혀 있는 걸 보니 비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다. 나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 이 비참가자들에게 동그라미를 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제가 대신 갈게요. 전쟁터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도로 흥분했고 마치 갱스터라도 된 것처럼 입술 끝이 말려 올라갔다. 그것은 아키라의 불륜이 발각된 그날부터 마이와 친구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두 사람은 그녀의 뒷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날 내가 나한테 맡기라고 해서 이 일은 두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어.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옵니다. 마이와 리쿠는 아침에 모두 차려입고 2-3이 야자남으로 나갔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군요. 이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이것을 준비했고 제가 영상통화를 통해 행사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일부만 보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아키라가 어린 신부가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감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실제 장면을 연출하는 등 연출도 꽤 화려하다. 쉔이 나와서 눈길을 끄는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 순간 마이 일행은 어디로 연기를 하게 될지 궁금했다. 이제 신랑 딸의 감사 인사입니다. 진행자는 쾌활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였다. 성은 난리를 피우고 신랑인 아키라도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료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 마이크 앞에 섰다. 자세히 보면 그녀가 시라지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내 연인이에요. 아키라는 숨길 기미도 보이지 않고 순조롭게 출발했다. 왜 그렇게 침착합니까? 눈앞의 두 사람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자랑이라도 하듯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소녀는? 아야나, 바이아너입니다.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당신과 헤어질까 생각 중이에요. 이혼 신고나는 그것을 가져왔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런데 물어보니 내 정부인 아야나가 29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아프다. 기다려도 아키라 씨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기를 바라나요?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미래는 나조차도 볼 수 없다. 시하지만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방해가 되어 쉽게 이혼 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방에서 마이가 나타났다. 이 마이가 등장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동안 아키라와 아야나는 팔짱을 끼고 서 있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그녀는 차가운 시선을 아키라 일행에게로 돌렸다. 이해했다. 이혼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마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신용을 합니다. 비었다. 내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활약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아주 나쁜 여성화자였습니다. 그 말에 성안의 흥분은 더욱 커졌다. 아키라의 안색은 의상만큼이나 하얗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 걷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랬어요. 게다가 상대도 매번 바뀐다. 이 마이. 그만해. 아키라가 일어나 그를 말렸지만 그의 어깨를 누른 것은 리쿠였다. 이 마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집에서는 매일 어머니, 즉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횡포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덕분에 저와 남동생 모두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리쿠에게 손짓을 하면서 연설을 마친다. 성안은 혼란에 빠졌고 참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신랑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아버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이의 늠름한 목소리가 소음에 묻혀지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를 신호로 회장 뒤편에 있던 45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신랑 신부의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이게 뭐야. 그 사람은 당신과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의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니 그 일은 제가 담당 변호사가 맡겠습니다. 입이 됩니다.
그렇게 재치있게 선언하자 아키라는 겁을 먹고 발작적인 상태로 쓰러졌다. 이제 리쿠가 마이를 붙잡지 않아도 마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아키라는 오랫동안 차 안에서 불륜을 반복해왔다. 그 이유는 짜릿하고 불타오르기 때문인데 참 어리석은 이유다. 마이는 나의 이혼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자의 존재가 밝혀졌다. 파트너에게 손을 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아버지만을 위한다는 건 불공평해요. 당신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어떤 놀라움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야나가 당황한 목소리를 내자 경찰 몇 명이 문으로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메이는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아야나를 확인합니다.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번역해 주셨네요. 엄마, 그 사람은 아빠 외에도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답선 설명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걸 사기라고 하나요? 리쿠가 소속된 경찰서에도 여러 건이 문의가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는 듣고 있었다. 이번에는 시의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야나 확보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알았어. 아키라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키라는 나에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그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 카메라는 꺼져 있어서 볼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내 표정이 보이지 않네요. 그는 렌즈를 통해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혼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은 실수였습니다. 상황을 방치하면 아키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 과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비를 정확하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입니다. 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키라가 정책에 빠져 있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서 빼앗는다. 그러므로 공식은 없습니다. 폐허로 끝났고 그는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인터폰이 울린다. 모니터에 비춰진 것은 아키라와 그의 장인의 모습이었다. 사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사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을 뜨거나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녀를 보기만 해도 몸이 겁이 나고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그것은 되었다. 그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던 불쾌한 느낌이 아직도 기억난다. 미안해요. 쿠미코 씨, 나는 이전에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랬어요. 두 사람을 거실로 들여보냈더니 시아버지께서 사과하시며 머리에 피가 쏠렸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아키라는 장인에게 배운 대로 고개를 살짝 움직이며 혼을 잃은 듯하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런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를 불러도 그는 몇 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아키라는 재빨리 자세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은 멍하고 멍했다. 드디어 장인어른이 고개를 들어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는 마이, 리쿠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아키라의 썩은 뿌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가 보기에 반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아버지는 아키라를 노려본다.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굉장히 엄하신 편인데 이번에는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키라에게 벌써부터 짜증이 난 듯 이마에 푸른 줄무늬가 나타난다. 씹는 의사의 진료비를 확인한 뒤 논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두 시간 만에 처음으로 인터콤이 울렸다. 이번에는 누구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택배를 주문한 적도 없고 그날 손님은 장인어른이셨어요.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으나 그것을 본 순간 목 뒤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야나가 카메라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클로즈업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녀의 말에 남자들이 모여들어 결혼식장에 잠입했다. 아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키라의 한심한 모습을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랬다. 아이들 덕분에 가슴에 얹어있던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야나 씨, 당신에게도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멍한 아야나를 향해 리쿠가 소리쳤다. 하, 무슨 말이야.
그것은 나는 그것에 대해 나쁜 느낌을 갖고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번 집요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타폰이 울리는 소리와 문손잡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관문 앞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네에 폐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지요. 나는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열어줄게. 경찰관 리쿠가 천천히 문을 열지만 아야나는 작은 틈에 손을 넣는다. 그는 그것을 밀어넣고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 곧바로 아키라를 향해 달려갔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세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의 발뒤꿈치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더욱 울려 퍼졌다. 도와주세요. 둘이 커플이 된 거 맞죠?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야나는 필사적으로 달릴 때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얼굴에 땀이 흘렀다. 아키라는 횡격막에 압도되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에 거품이 나긴 했지만 한마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상황이다. 나도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너 자신을 조심해라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야나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 쓰러졌다. 나는 불륜이 밝혀졌을 때 울었다. 부서진 나 자신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리쿠는 조용해진 탓인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그 순간 갑자기 일어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흔들고 들고 있던 가방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만났다. 왜요? 도와주세요. 장식으로 사용하던 꽃병과 포토쉴드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나는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느다란 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이다. 테이블과 의자를 떨어뜨리거나 나는 찬장을 열고 그 안에 잔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온 힘을 다해 벽에 밀었다. 아니면 바닥에 던져버리세요. 리쿠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야나를 붙잡았고 마침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체포됐다. 시아버지도 아키라도 잠시 멍하니 있었는데 이내 시아버지가 달려와 내 꼬리를 잡았다. 나는 여전히 지친 아들을 집으로 끌고 갔다. 결국 아키라는 그날 나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것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깊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마이는 변호사로서의 기술을 활용합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썼고 가능한 한 많은 의사 비용을 짜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 더 먼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민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야나가 나온다고 해도 다시는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공식적으로는 세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지만 아키라는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셋이서 생활하는 것 같아서 불편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아키라가 우리 곁을 떠난 이후로 그는 지금은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 집에 살 때보다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았어요. 마이와 아야나는 아키라처럼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당신이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혼자 살면 외로울 걸 알기에 결심했어요. 그 말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는